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 도자기 그러면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짜요, 짝퉁이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이 다 방품 아니면 짝퉁. 그리고 실제로 도자기를 이렇게 소장하시고 또 이것을 모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전부 다 진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진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소장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진품이다 생각하면 그게 진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도자기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작품입니다. 이 기물입니다. 이제 이게 가만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은 자,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 우리는 이걸 주작이라고 말하죠. 봉황. 그래서 이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는 병이다. 그래서 용봉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형의 모양이 자 이렇게 고려 청자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고려 청자 천학문 매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입주둥이가 작고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크고 다시 이렇게 잘록한 허리 가지고 있는 자 이런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과 봉황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용봉문 자 매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물의 정확한 명칭은 그리고 용봉문 매병이고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따른 색채, 안료 어떤 안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도자기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투체라고 합니다. 투체. 그럼 투체가 뭐냐? 투는 싸울 투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끼리 서로 다툰다 해서 투체라고 합니다. 투체와 오체작이 5가지 색깔로 그린 자기를 오체작이라고 하는데 투체와 오체는 딱히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투체와 오체 구별하는 것은 청나라 옹정년제 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헌에 청화로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분체나 오체로 색을 입혔다 하면 이것은 투체라고 합니다. 청화가 모든 바탕에 바탕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걸 투체라고 하고 오체는 청화로 그려야 될 부분만 청화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오체 5가지의 색깔로 그림을 그렸으면 이것은 오체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물 같은 경우는 모든 그림을 밑그림을 전부 다 청화 바로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것은 투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색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투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투체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명나라 성화제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명나라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이제 원명교체기라고 하죠. 그래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도와주면서 국력이 많이 쇠해졌고 그 이후에
후금이 성장하게 되면서 후금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저기 청나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나라 명성화년제 때 이제 투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명성화 투체는 진짜 투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작년 몇 년 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어떤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기 소도비 경매에서 계양배라는 술잔, 작은 술잔입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술잔 정도 될 겁니다. 이 계양배라는 술잔, 차를 마시기도 하고 술을 따라 마시기도 합니다. 이 계양배라는 이 술잔이 300억 이상의 아마 낙찰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대만인가 홍콩인가 대만에서 아마 저기 박물관을 운영하는 저기 중국 부호가 300억 이상을 주고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계양배. 이 계양배는 닭 개자를 써서 계양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뭐 한 10cm 정도 되는 그러한 그릇이 술잔이 그렇게 비싸냐? 300억 주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양배는 오늘날도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그 값어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지만 옛날에도 이 계양배가 귀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가보면 이 명성화 때 계양배는 이 황실에서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닭개자가 뭐 행운을 준다, 뭐 복을 빌어준다라는 뭐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실에서만 사용하던 그런 술잔이었고 그 시대에도 그 계양배는 굉장히 귀해서 저기 문헌에 기록될 정도로 소장 가치가 높고 귀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경매에 나오자마자 300억 이상의 낙찰이 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진품이냐, 가품이냐, 아니면 방품이냐? 자, 진품, 가품, 방품. 자, 이렇게 나뉩니다. 진품은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이라고 말하죠. 당시 그때 그대로 만들어낸 것이 진품이고, 방품은 우리가 흔히 방품 그러면 모방품. 자, 모방품은 원나라 도자기를 청나라 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방품입니다. 저기 옹정년제 때 만들었던 도자기를 모양이 좋고 물건이 좋고 발색이 좋으니 이것을 걸륭 황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면 이것도 방품입니다. 모양과 빛깔이 좋은 걸 시대가 흘러서 그 다음 시대에 재현해서 만들어낸 걸 방품이라고 하지, 현대에 다시 만들어진 걸 방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다시 만들어진 거는 그냥 가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싸구려 도자기들, 그냥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뭐 유통되는 도자기 중에서 아마 한 99% 정도가 거의 대부분 이 오늘날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도자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뭐 저기 진품, 방품, 가품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는 이 도자기는 원래 이 투체라는 투체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도자기는 명성화 때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도자기고, 이 투체가 가장 완성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금기라고 말하는 중국 도자기 황금기,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때는 바로 저기 옹정년대, 그 다음에 그 아들 걸륭년제. 그래서 거의 도자기 대부분 뒤편에 봐보면 청걸륭년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는 바로 투체. 투체는 가장 투체가 완성됐던 시기가 옹정과 걸륭년제 때 투체가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청나라 걸륭황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진품으로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진품으로 알고 구입을 했지만 뭐 이게 뭐 단순한 그냥 방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기 어떤 근거로 이 도자기를 진품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자기를 빛에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유약을 바르고 그 유약 위에 다시 한번 색을 칠하는 겁니다. 오체와 분체로 색을 칠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먼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투체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오체와 분체로 색을 채워 넣습니다. 이걸 이제 투체 방법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한 200년 정도, 200년 이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합리광이라는 빛이 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제 합리광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유약 위에 빛을 비춰보면, 저희가 이제 자개 껍질을 봐보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햇빛에 빛이 비춰지는 어떤 그러한 반사각에 따라서 다양한 무지개 빛깔이 나는 우리가 전복 껍질 안쪽에 봐보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 나듯이 이 도자기가 그런 빛깔을 내기 시작합니다. 200년 이상 된 그런 도자기에서는 이런 합리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발색이 나타난 이유는 이 유약의 성분 속에 납성분이 들어있고, 이 납성분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밖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색하는 과정에서 빛에 비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로, 무지개 빛깔로 빛나게 됩니다. 자, 이 투체는 제가 그걸 보고 반해서 샀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녹색 부분에서 가장 잘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빛에 비추면, 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 봉황의 꼬리 깃털 쪽에서 합리광, 자, 빛에 비춰지는 모습, 자,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합리광입니다. 자, 못 보셨다면 어쩔 수 없고, 보셨다면, 진품이라고, 좀 위로 말을 건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리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촉감이 일반 자기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유상체입니다. 유약을 바르고 그 위에 또다시 색을 입히고 그걸 또 한 번 구워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들부들하거나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둘투둘하면서 전부 다 다른 각각의 어떤 그러한 색채에서 다른 감촉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관지를 봐보면, 자, 전서체로 청걸륭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지가 찍혀 있지요. 근데 이처럼 관지가 찍혀 있다라고 하면 관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요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보통 자기 개인의 마음이겠죠. 개인의 마음이겠는데, 자, 한번 도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구입한 도록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입니다. 잘 안 보이죠? 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게, 저기,
사무 명품 경매의 도록인데, 자, 여기에서 이걸 보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청나라 권룡 투채 용복문 매병이다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관요다라고 그다음에 대청 권룡년제 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가는 어느 정도 되냐? 저기 RMB 즉 중국 위안 합니다.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은 뭐냐? 이거는 그냥 메이저 경매가는 아닙니다. 메이저 경매가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경매가. 이 메이저 경매가로 가게 되면 이게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경매가에서 한 20만에서 30만 위안.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가치를 살펴봐 보면 여기에 3,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3,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하는 도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이 도록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가격을 주고는 사지 않았겠죠. 이 가격 주고 샀으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유튜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화로 그림을 그린 후 오체와 분체로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맑은 유약을 바른 깨끗한 바탕의 몸체에는 권초문을 빽빽하게 그리고, 자, 권초문, 당초문, 자, 우리가 이렇게 넝쿨입니다. 넝쿨이 있는 것을 권초, 당초라고 합니다. 권초문을 빽빽하게 그리고 오조구 용과 함께, 자, 용과 봉이 있습니다. 이 용과 봉, 자, 구룡의 무늬가 들어가면 9마리의 용이 들어가면 황제만이 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과 봉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임금과 황후를 같이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조구 용과 함께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힘차게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도 그려 넣었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봉황의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봉황인가? 머리는 닭처럼 생겼네? 뭐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용도 솔직히 저기 멋지다고 생각은 좀 안 듭니다. 왜 이러지? 뭐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좀 여튼 그렇습니다. 자, 모구 둘레에는 파초와 여의두문을 둘렀고, 자, 이게 이제 목입니다. 파초와 여의두문을 둘렀다라고 합니다. 하단에는 영랑문의 도안이 보인다. 자, 이 하단, 이게 이제 영랑문이라고 합니다. 청화 전서체의 관지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서체의 관지를 가지고 권룡년제라고 쓰여졌습니다. 전서체의 관지를 갖고 있으며 최고급 태토, 도안의 아름다움, 정교한 제작 솜씨, 오랜 세월감 등으로 보아서 권룡 후기의 진품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은 진품이 되겠습니다. 가품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만 진품이면 진품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투채 용복문 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물을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